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공식화했죠. 이에 따라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드웨어 능력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능력 혹은 최고의 반도체 칩에 대한 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저는 대단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최고의 하드웨어, 그리고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빌리티 업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런 대주주로서 혹은 현대 로보틱스의 그런 사업 부문을 이끌고 있음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력 역시나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AI 두뇌가 가장 필요했었던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그런 프로젝트를 협력을 함으로써 엔비디아 AI 두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꽤나 큰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하드웨어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두뇌를 결합함으로써 글로벌에서 가장 뛰어난 하드웨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뛰어난 소프트웨어 능력을 도입을 함으로써 상당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의 AI 팩토리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혹은 SDV 전환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현대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산업으로 태동이 되면서 혹은 하이브리드카 산업으로 태동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응을 잘하고 있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전기차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장 잘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라는 것이고 이 현대차가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엔비디아와 공식적 협력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따라서도 꽤나 큰 폭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엔비디아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바탕을 통해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매분 매초 동안 시뮬레이션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 이쪽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쌓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직 계열을 완성한 테슬라를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에서 몇 안 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엔비디아의 블랙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AI 팩토리, AI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없는 기업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혁신적인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 실제 현실,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능력도 현대차가 가장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곳곳에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들의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AI화된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혹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자국의 이제 공장에 자신들의 로봇을 다 갖다 놓음으로써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의 형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을 공수하지 못함에 반해서 현대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수할 수 있는 협력 관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쟁력의 차이가 지금부터는 서서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테슬라와 중국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싼 PR이 6이 안 되는, PR이 7이 안 되는 가장 싼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엔비디아의 그런 AI 칩과 협력을 함으로써 범용성과 고성능에 대한 검증된 효과를 혹은 성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개방된 협력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그런 연구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그룹이 대략 8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틀라스라고 해서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족 보행 로봇이라고 해서 이 방산 쪽에 주로 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그냥 방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계인데 이 로봇계 위에다가 로봇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다가 이제 기관총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관총을 달고 두두두두두 쏘면서 수십만 대가 이제 시가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땅을 뺏고 뺏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른 방산에 대한 규모가 저는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드론을 위주로 해서 이제 차세대의 그런 무기, 차세대의 그런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로봇계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현대차는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고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요. 서비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활용처를 고민했을 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강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압도적으로 양산 역량이 있고요. 혁신적인 원가 최적화를 갖출 수 있다라는 점,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안전을 이제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그런 면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공장에 대한 자동화와 물류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휴머노id 로봇 쪽에 대해서 현대차는 개발 솔루션을 넘어서서 그리고 전체 공정을 아우르는 로보틱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테슬라와 그리고 전기차를 중국 전기차 기업들만 하고 있었던 일을 휴머노id 로봇 쪽에서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으로 운영 규모를 이미 가지고 있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30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자동화 공정도 대략 수십만 대에 대한 로봇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기계를, 그러니까 AI화된 기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로봇에 대한 활용처를 생각했을 때 현대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에 거의 없다. 사실 뭐 테슬라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현대차만큼의 그런 생산 규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로봇을 활용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빠르게 쌓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자율주행 로봇 혹은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로 엔비디아와 현대차를 동시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저는 엔비디아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매수해서 엔비디아는 2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던가 혹은 현대차 우선주 이런 기업들에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약 73조 정도 됩니다. 74조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예상 실적이 내년 기준으로 대략 13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PR이 7이 안 되는 수준, 대략 6이 이제 대략 6 정도의 그런 forward PR이 6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싼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5%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주주 환원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가장 이제 약점으로 꼽혔던 AI 두뇌를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란가 양산 능력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현대차가 가장 저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도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라인이 조금 더 헛것진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더 고려하고 있어요. 지난주가 이제 이번 주죠. 네, 바로 어제 필승 사단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우선주는 제가 꾸준하게 매수를 걸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수를 걸었었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 매수죠. 이미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걸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꾸준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보면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봇 핵심 기업으로서 현대차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AI 로봇, AI 기계들이 생산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깔리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깔 수 있는 기업들, 특히 양산 능력이 있는 하드웨어 능력을 갖춘 기업들로 현대차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으로서 PR이 6도 안 되는, 7도 안 되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로봇 택시 이런 관련된 기업들로서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PR이 최소 100 이상, 500, 700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 세계 기업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현대차가 현재 폴더 PR이 7이 안 되는,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으로서는 꽤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 그리고 서비스용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 전체적인 로봇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갖추고 있고요. 심지어 방산용 로봇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 로봇 기업으로서 탈바꿈이 되는 원년이 저는 올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워낙에 뛰어나죠. 하이브리드,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이제 인도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숫자로만 봤을 때 실적의 성장을 봤을 때에도 성장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성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식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흥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장 잘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엔비디아와 손에 잡음으로써 이제 가장 이제 약점이 있었던 소프트웨어 능력, AI 반도체 칩을 가지고 감으로써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양산 능력과 하드웨어 능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특히 이제 향후 이제 2년 이상, 3년 정도 35% 이상의 주주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6%였기 때문에 10%를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6% 가까운 배당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의 배당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주주 환원책도 꾸준하게 강조되고 있고 강요되고 있고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결국 수익성에 대한 강화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증가 무엇보다도 주주 환원책의 장기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꽤나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환원 기준도 그 전까지만 해도 25%였는데 2027년까지는 35%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자사주 소각도 4조 원 규모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배당을 이제 수취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배당 분리과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택시, 자율주행,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함으로써 현대차가 가장 약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